사실은 코 수술의 나이 제한도 사실 궁금하거든. 일단은 그거랑 예. 그리고 코 수술이 마음에 안 들어서 빼면 네네. 우리가 오랫동안 하고 있다가 빼면 코가 약간 헐렁헐렁해지는지 예. 사실은 나 그거 사실 되게 궁금해. 네네네. 그리고 들어있던 걸 빼면 혹시 곰팡이 들어있거나 그러네. 만약에 직접 오셔갖고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려고 하시는 분들이 제가 볼 때는 꽤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어떤 기준으로 좀 어떤 식으로 좀 나눠서 좀 수술을 하거나 시술을 하게 돼 있어요? 성원장님 오늘 수술하고 오신 거지? 네네. 되게 피곤해 보인다. 너무 고마워 진짜. 너무 고맙고, 사실은 이렇게 하루에 수술하면은 코 수술의 빈도가 어느 정도 돼요? 하루에 한두 명 정도. 한두 명 정도. 그럼 코 수술은 사실은 저도 이전에 페이닥으로 일할 때 성형외과 선생님 밑에서 일을 했었는데, 수술할 때 그 안에 그 수술 범위를 본다는 게 너무 작은 부위라서 꽤 힘들더라고요 보니까. 네네. 사실 그런데 그 수술 시간이랑 이런 마취 방법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죠? 일반적으로 코 수술하려고 하면 이제 코끝만 성형하는 경우도 있고 콧대만 하는 경우도 있고 콧대가 여기고 콧대랑 코끝을 같이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종류에 따라서 걸리는 시간이나 그런 게 달라지긴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뭐 자가 연고를 이용한 코끝 성형 같은 경우에는 보통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리고 기본적으로는 그 진정 마취, 수면 마취라고 하는 진정 마취와 국소 마취 병행을 하고 있고 콧대 성형과 같이 할 경우에는 한 2시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게 이제 진정을 하기 시작할 때부터인가요? 아니면 다 전체 그 수술만 따졌을 때 그렇게 된다? 수술만 따졌을 때. 그러면은 거의 반나절 정도를, 그러니까 한 3-4시간 정도는 허비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소요될 수 있다는? 일단 수술 준비하는 과정, 그다음에 마취를 하고, 그다음에 수술을 진행하고, 또 그다음에 마취에서 회복하는 과정까지 합치면은 3-4시간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콧대, 코끝 그리고 두 가지를 같이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 코가 넓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분들은 그것도 코 수술에 해당하는 건데, 그럴 때는 어떤 수술을 어떻게 하는 건지. 왜냐하면 콧볼 축소를 원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네네. 그런 경우에는 수술적으로 어떤 식으로 수술을 좀 할 수 있어요? 일단은 코가 넓다고 하는 거는 코끝이 넓으신 분이 있고 콧볼 자체가 넓으신 분이 있어서 콧볼이. 코끝이 넓은 경우에는 이제 지방이 많이 있다던가 아니면은 코끝 연골 자체가 넓어가지고 모양 자체가 넓게 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코끝 성형술을 하면서 연골을 좀 줄여주고 그다음에 연골 모양을 바꿔주는 수술을 하면서 교정을 하고, 코끝은 괜찮은데 콧볼만 넓다 그러면은 이제 피부를 조금 잘라주고 그다음에 모아주는. 그럼 찢어갖고 이렇게 된 거 찢어갖고 이렇게 붙여갖고 네네. 꼬매? 네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그 아랫부분에 어떠한 그 잘려져 나간 그쪽 부위는 색소 침착이라든가 그런 건 없어요? 선상으로 흉터는 남긴 하지만 잘 보이진 않게 열심히 디자인하고 꾸매고 합니다. 그러면 일단 성형외과이기도 하지만 와서 필러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네, 물론 있습니다. 만약에 직접 오셔갖고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려고 하시는 분들이 제가 볼 때는 꽤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어떤 기준으로 좀 어떤 식으로 좀 나눠서 좀 수술을 하거나 시술을 하게 돼 있어요? 일단 제가 처음 환자분을 봤을 때 보는 거는 이제 코끝과 콧대 조화를 먼저 봅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 있는 콧뼈, 그 다음에 비중격이 있는 부분은 필러를 넣었을 때 꽤 많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인데, 뭐 많이 하셔서 아시겠지만 코끝 부분은 이제 코끝 연골 자체가 지지 구조가 약합니다. 그래서 위에 많이 필러를 넣더라도 결국 밑으로 다시 떨어지려고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필러로서 코에 필러를 하는 경우에서 제일 좋은 적응증이라고 하면은 코끝은 높은데 콧대가 빈약한 경우에는 이제 가장 좋은 적응증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아, 그게 맞는 것 같아. 이제 청담동 피부과 김원장한테 오시는 분들 중에 코끝을 높이고 싶어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그럴 때 해드릴 수 있는 게 사실 많이 없는 건 맞잖아. 네네네. 그래서 어떠한 무슨 실을 이용해서 하는 것들도 있고 한데, 나는 실 자체는 많이 이용하지 않고 그런 경우에는 일단 의뢰를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 미스코든 뭐 바비코든 이런 것들을 하는 경우에 저는 환자분들이 해달라고 하면 유지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차라리 그럴 때는 이제 수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그 바비코나 이런 실을 이용해서 올리는 그런 시술도 많이 하세요?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나도 많이 안 해.
사실은 코 수술의 나이 제한도 사실 궁금하거든. 이게 일단은 그거랑 그리고 코 수술이 마음에 안 들어서 빼면 네네. 오랫동안 하고 있다가 빼면 코가 약간 헐렁헐렁해지는지 사실은 나 그거 사실 되게 궁금해. 네네네네. 그리고 들어있던 걸 빼면 혹시 곰팡이 쓸어 있거나 그러냐? 그 구축이 왜 생기는지 사실 이런 것도 다 되게 궁금하거든. 네, 하십시오.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물어보시던 거요? 진행 좀 부드럽게 좀 오케이 내가 할게. 내가 개인적으로 사실 궁금한 것들도 있고 환자분들한테 많은 질문들을 받긴 하는데 코 수술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연령 제한을 몇 살서부터 조금 두고 하세요? 뭐 초등학교 2학년이 와서 해달라 그러면 당연히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볼 때. 네네. 원칙적으로는 이제 코라는 거는 코 연골과 그다음에 코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코 연골과 코뼈 자체가 다 성장이 완료된 이후에 시술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논문에 의하면은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빨라서 16세 이후면은 가능하다. 그럼 고등학교 1학년? 만으로. 고1, 2. 그다음에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성장이 조금 더 길어있기 때문에 뭐 17세, 18세 이후에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논문에 나와 있고요. 그러면 일단 고등학생 이상은 돼야지 하는 게 네네네. 바람직하고. 예. 근데 물론 예외가 있습니다. 선천기형으로 이 입술 갈림증이 있어서 코 변형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뭐 학창기 뭐 초등학교 나 뭐 중학교 때도 시술을 하곤 합니다. 나이가 위도 있잖아요. 그렇지. 뭐 60대, 70대 가장 고령으로는 어떻게? 60대까지는 저는 해봤고요. 그 이후로는 해보지 못했습니다. 70대 환자분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냥 내가 생각할 때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거는 그 나이가 되시면 어떤 그 약물을 복용하셔서 혈전 용해제나 그런 것들 복용하시는 분들 사실 굉장히 많잖아. 그렇기 때문에 수술적으로도 좀 지혈이 덜 될 수 있거나 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코 수술을 코 이제 보형물을 넣고서 몇십 년을 지내시다가 사실은 늘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분들도 난 많이 봤거든요. 근데 제거하고 싶다라고 해서 넣었던 것들을 이제 제거를 하는 수술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 그만큼에 대한 보형물로 다시 채워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둘 경우에 약간 그냥 말 그대로 좀 헐렁헐렁해지거나 좀 우는 그런 피부들이 있는지도 사실 좀 궁금하거든요. 네, 물론 뭐 빼신 다음에 다시 넣는 게 제일 좋긴 하겠지만 아예 이물질 자체를 갖고 계시는 게 조금 부담스럽거나 그러신 분들은 그냥 빼시고 지내시거나 아니면 이제 자가 조직, 근막이나 뭐 다른 뭐 늙은돌이나 이런 걸로 바꾸시든지 하는데 의외로 저희가 이물질 특히 실리콘 같은 걸 넣게 되면 그 주위로 그 염증 반응, 그다음에 그 흉터 반응이 일어나면서 그 섬유화가 돼요. 그래서 캡슐이라는 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의외로 그 캡슐이 그 실리콘을 빼더라도 캡슐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모양 유지가 의외로 어느 정도 되는 걸 많이 경험했습니다. 사실적으로 3mm짜리 실리콘을 넣었으면 3mm짜리 실리콘을 빼면 3mm가 낮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그 이하로 낮아진다는 거죠. 3mm 뺀 만큼이 아니라 한 뭐 1, 2mm 정도만 낮아지는. 그 캡슐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물론 뭐 캡슐 자체가 석회화되거나 뭐 뭔가 변형 너무 구축이 돼 있거나 그러면 캡슐 자체도 같이 실리콘만 빼야 되는데 만약 실리콘만 뺐을 경우에는 그냥 캡슐은 남아있기 때문에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제거한 이후에 필러 시술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정의를 좀 내릴 수 있어요?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조직 자체가 이제 실리콘을 놓고 뺐을 경우에는 피부 자체가 확장된 상태에 적응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필러를 놓더라도 확장 자체는 잘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코에 보형물이 들어가는 수술 이후에 필러를 넣어서 조금 더 올리고 싶어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 그런 경우에는 좀 그런 시술을 하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코 수술을 한 경우에는 아예 필러를 그 이후 시술을 안 하는 편이세요? 아주 조금 높일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실리콘 위에 사실은 피부와 그 지방 조직이 올라가 있는데 그 피부와 지방 조직이 되게 얇아져요. 압력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필러를 넣는 거는 저는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그러면 수술하고 나서의 그런 그 혈관의 주행이랑 이런 것들도 많이 변화가 좀 생기나요? 압력으로 인해서 아마 그 주행도
바뀌고 그다음에 조직 자체가 그 재배치가 되기 때문에 예. 왜냐하면 코 수술하신 분들이 가끔 필러로 조금 이런 데 더 올려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 근데 그럴 때는 솔직히 저는 아예 안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쪽 부분만 낮은 경우는 이쪽 그 눈 사이로 들어가서 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여기서 걸리는 부분이 꼭 있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저는 아예 안 건드리고 안 하는 게 맞다고 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케이. 사실은 그 약간 나는 코 수술하면 옛날 사람이라 마이클 잭슨이 제일 먼저 떠오르거든. 마이클 잭슨 코가 점점 이렇게 좀 올라가면서 어느 경지에는 완전 거의 들창코가 돼 있고 짧아지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는데 그게 구축 아닌가요? 네, 구축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흉터가 과대하게 생겨서 그 당기는 힘이 작용해서 결국 올라가게 되는 건데요. 원인으로는 이제 감염이나 염증, 그다음에 반복되는 그 외상, 수술하면서 이제 뭐 피가 많이 나서 혈정이 많이 차 있었다든지 그런 트라우마 같은 게 있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그게 다 그 섬유화 세포를 다 자극시켜서 그 과대하게 흉터 조직을 만들고 결국에는 낫는 과정에서 구축이 일어나게 만듭니다. 그럼 들어있는 실리콘 자체가 이렇게 당겨져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실리콘이 당기기보다는 이 피부랑 그 연골 조직이 이렇게 당기는 거죠. 그러면 어떤 분들은 또 이건 다른 질문인데 환자분들이 딱 봤었을 때 코에 이런 콧구멍이 이렇게 좀 보이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코가 짧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이렇게 좀 더 길게 하는 그런 수술들이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그걸 들창코, 뭐 짧은 코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물론 그 코 연골 자체가 그 모양 자체가 그렇게 생기신 분이거나 아니면 코 연골과 위 코 연골이 있는데 그 연골의 그 밸런스가 안 맞아서 위로 이렇게 당겨진 경우에는 그렇게 보이고 아니면 또 피부 조직이 조금 모자라신 분들은 이렇게 코가 좀 올라가 보입니다. 근데 원인에 따라서 그 나눌 수 있는데 어쨌든 그 코가 짧게 보이거나 약간 뭐 들창코나 돼지코처럼 이렇게 보이는 경우, 그렇지,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에 그런 경우는 뭔가 집어넣어서 조금 더 낮출 수는 있어. 그러면 코연골을 일단 박리해서 아래쪽으로 좀 낮춰주고요. 귀연골을 빼서 귀연골이든 뭐 비중연골이든 능연골이든 그 결국에는 코가 짧다는 거는 결국에는 조직이 부족하다는 거니까 그렇죠. 조직을 어디선가 떼서 채워주고 그 다음에 피부가 잘 늘어날 수 있도록 박리를 조금 조심스럽게 해서 다시 재배치를 하는 거죠. 어떤 것만 집어넣었을 때는 약간 터질 것 같이 여기가 팽팽해질 것 같은데 박리를 통해서 조금 더 그 공간을 더 마련해 주는 거구나. 피부라는 거는 이제 늘어나는 데는 되게 강점이 있거든요. 반대로 줄어드는 데는 약점이 있는데 피부는 늘어나는 건 더 잘 늘어납니다. 그렇지. 원장님 너무 감사해요,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학교 때부터 늘 도움만 많이 주고 진짜 늘 정말 공부 진짜 잘했어. 공부 잘하고 그리고 내가 책 갖고 가서 모르는 거 물어보면 정말 설명 잘해주고. 진짜 의사분 같으세요. 나는 성실하고 일 열심히 하고 정말 땡깡 안 부리고 그리고 뭐 부린다 그러지 그 대충 하는 거 뭐 게으름 안 피고 그런데 역시 넌 똑같이 잘 컸구나. 처음부터 잘. 근데 이렇게 웃지 마. 어쨌건 우리가 이렇게 와서 다룬 콘텐츠 자체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또 이제 저랑 만나시는 분들이 혹시라도 저랑 상담을 하다가 여러 가지 또 코나 다른 성형 쪽으로 얘기가 되어져서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아마 송 원장님을 뵙게 되는 그런 루틴을 밟는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일단 이렇게 와주셔서 우리 설명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또 다음 기회에 또 기회가 되면 다른 쪽으로 또 설명해 주시러 나오실 거죠? 네네네. 오늘도 이렇게 유익하게 방송해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도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